가운데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죠. 이게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여기가 지금 채무 불이행 네. 위기가 지금 커진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국 금융권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주요 신탁 회사들도 작년 말부터 그 원금하고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촉발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진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는 헝다보다도 프로젝트를 4배 정도 많이 그렇죠.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좀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가 한미일 정상회담. 네, 맞잖아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언론들이 그 여러 가지 관측을 내놨는데요. 그 미국 악시오스 보도인데 그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같은 게 발표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한테 어떤 그 형태의 그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다. 그 어떤 원칙에 따른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게 채택되면은 그 세 나라 관계를 더 심화 발전시키는 어떤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악시오스 얘기는 그 미국이 그동안의 한일 관계 그 복잡한 과거를 넘어서 단합되도록 그렇게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그 세 나라 간의 그 핫라인 설치 그리고 위기 발생 시에 그 협의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했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스도 앞서서 공동 성명에 한국하고 일본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미국이 공동 성명에 넣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본격적인 상호 방위 그 어떤 그런 틀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그 조약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주저하는 것 같다는 걸 그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국무 브리핑 했는데요. 네.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세 나라 동맹의 그 새로운 장이 될 거다. 그러면서 어떤 최근에 그 지정학적으로 경쟁 관계가 놓인 시점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했고요. 북한 문제가 얼마나 논의가 되느냐 하니까 2015년 이후에 세 나라가 그 북한 논의에 상당히 집중해 왔다 하면서도 그 이번에 어떤 하나가 지배적인 의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한미일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안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보, 경제 또 중국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로 좀 두루두루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그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로이터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기술, 교육, 국방에 관한 일련의 그 공동 이니셔티브가 출범될 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3국 안보 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다만 영내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에 합의할 거라는 그러면서 이제 핫라인 설치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당국자도 그 안보 영역의 세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일부 진전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단 안보에 더 접근토록 할 거다 하면서도 세 나라 안보 프레임워크가 구축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이렇게 한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기대와 한계가 지금은 뭐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 얘기도 있나 봅니다. 대만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인데요. 또 다른 당국자 얘기가 이게 공동성명에 들어가는데 그 정확한 표현 수위 문제는 막판에 조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하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표현 문구가 미중 관계를 좀 관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어떤 입장하고 맥을 같이 할 거라는 점을 했습니다. 나토식의 집단 방위 시스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그 CSIS의 그 빅터처 한국 석자 관측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 CSIS 연구원 얘기는 경제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거다. 그러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 전에 대중 그 IT 부분 투자 금지를 했는데 거기도 한국하고 일본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아마 이렇게 또 독려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견제하는 느낌이 있겠습니다. 견제를 합니다. 네. 지금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질문이 나오니까 소집단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지역 평화 안정 번영에 도움되는 일을 더 많이 해주길 바란다 하는데 아주 강하게 비판은 안 한 게 조금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 시찰한 것도 이런 그 한미일 회담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계자들 얘기는 작은 나토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영내 평화 안정에 위협이 될 거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아시아에 작은 나토를 만들지 말고 소집단을 만들지 마라. 그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하지 마라. 쭉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 보도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그 국제안보 모스크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네. 역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아태 국가 간 협력 시스템을 자기네 이해에 맞게 손질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은 워싱턴이 통제하는 군사 정치 시스템 구축의 목표를 둔 거다. 이렇게 또 견제를 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자,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음 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경제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가 올바르게 간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실 지금 미국 그 연착륙에 대한 뭐 약간의 그 논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이 그저께 라스베가스 로조 행사에 참석해서 인프레 감축법, 뭐 반도체법 같은 그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성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가 자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그 인베스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클린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 줌의 국가의 이런 그 클린 에너지 분야가 핵심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역시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병목 현상을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미국에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최근에 그 백악관 쪽에서 그 내년 미국 대선 앞두고 바이드노믹스 성과 부각에 초점을 맞춰왔죠. 그거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앨런 장관은 또 인프레 수습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노동자 삶이 작년보다 나아졌다. 시간당 실질 임금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는데 이게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가 낮추는데도 계속 특히 생활 물가 진정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상향도 계속 주시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는 게 지상 최대 그렇죠. 과제였는데 그게 잘 잡히고 있고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어쨌든 잘 가고 있다. 그래도 인플레가 아직까지 잘 안 잡혔다는 점도 슬그머니 시사를 했습니다. 그 아까 그 미국 그 연착륙에 대한 그런 그 시각차가 있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진정되긴 하는데 아직도 그런 연착륙 글쎄 하는 그런 그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금융이라든가 외식, 게임 같은 쪽에서는 연착륙을 아주 자신한다. 그 웬디스 CFO 얘기는 글쎄 침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했고요. 게임 업체 CFO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금리가 계속 꾸준히 인상이 됐음에도 소비자가 기업이 계속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안 그래도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여전히 미국 네. 소비는 좀 강한 걸로 발표가 반면에 됐는데 이제 네. 뭐 부동산, IT,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여전히 좀 슬럼프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 자산 CEO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 직원들한테 연말 침체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최근 지침을 내린 걸로 그렇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지금 2년물하고 미국채 2년물, 10년물 그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역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저널이 지적하면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해서 이게 꼭 침체를 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연준이 과거에도 금리를 올렸다가 내린 후에 침체를 피해간 적이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는데 저는 미국 연착륙 기대감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 뭐 잠재돼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연착륙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런데 이 중국이 굉장히 좀 주말 사이 더 우리 연휴하루 쉬는 사이 더
지금 뭐 붉어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귀에 네.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죠. 이게 맞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여기가 지금 채무 불이행 네. 위기가 지금 커진 상황에서 이게 또 다른 부동산 업체로도 가고 거기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국 금융권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구이 위안은 뭐 지금 뭐 손실도 발표했고 지금 11종 그 관련 채권 거래가 중단이 된 상태죠. 그래서 만기도 계속 돌아오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중요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제 시노오션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2024년 만기 그 한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원어치 그 어음을 상환하지 못한 걸로 그러니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저께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비구이 위안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로 이 디폴트 위기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데 그렇죠. 큰 네.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헝다 사태가 네. 있고 했은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부동산 개발 업체발 위기가 중국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는 것 같다는 거고요. 네. 특히 그 중농 국제신탁 이게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신탁 회사의 하나인데 여기가 그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그 세 회사에 대한 그 만기물 현금 지급을 연기한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중농 외에 또 뭐 중신, 중성, 우광신탁 같은 다른 중국 그 주요 신탁 회사들도 작년 말부터 그 원금하고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경제 매체는 이게 지금 이제 중농 신탁 같은 경우 지급 연기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64조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촉발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진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는 헝다보다도 프로젝트를 4배 정도 많이 그렇죠. 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좀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블룸버그도 이거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그 중국 부동산 위기로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다는 그 제목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의 경기 회복이 특히 그 악화하는 부동산 침체 때문에 더욱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성장 반등 조짐이 거의 없는 걸로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헝다처럼 이 비구이 위안이 만기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제 디폴트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또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계속 좋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도 그 홍수 피해가 컸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 블룸버그는 지난달 이제 7월분 이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데 중국 경제가 여전히 취약함을 거듭 뒷받침할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부양 조치를 시사를 하는데 이게 뭐 나와도 신통치 않을 거다는 그런 그 우려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일단 뭐 단기 금리를 좀 내리는 조치를 통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 이 중국 경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뭐 옐런 장관 여러 가지 언급이 좀 있었네요. 이게 이제 중국 경기 둔화가 이미 미국 대기업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네. 그 지적을 했습니다. 월드저널이 이제 그저께 정리를 했는데요. 제조, 건설, 무역 가치, 특히 중국 경제에 민감하게 연계된 쪽에 그 최근에 매출 둔화가 아주 두드러지다는 겁니다. 그 듀폰, 캐터필러 이런 데도 그 중국 관계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했고요. 캐터필러 CEO는 중국 비즈니스가 더 약화될 것 같다 이렇게 어둡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 부양책이 나오곤 있는데 별로 힘을 못 쓰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월가 쪽에서는 그 부양책이 나왔지만 저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매출 전망을 미국 기업들이 속속 낮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 돼도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어두운 전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수 위축이 이게 또 다른 세계 다른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이후에 중국 관광 회복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메리엇 호텔 같은 데는 상당히 그 수요 증가 기대가 크고 스타벅스도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뭐 급증한 걸로 돼 있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의 그 리오프닝이 이런 그 소비 여행 쪽에는 어떤 그 기대감을 상당히 이제 높인 반면에 지금 제조업 같은 거라든가 중국도 지금 뭐 제조업 위축, 수출 감소, 소비자 기대 심리 허약,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은 지금 아예 발표 자체를 중단을 했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크게 그 중국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디플레
뭐 이미 디플레 지표 나왔죠. 네. 다만 이게 더 고착화될 걱정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도 뭐 그렇게 큰 효과가 나지 않는 걸로 지금 월가 조금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옐런 장관도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저께 라스베가스 노조 행사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중국 둔화가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지만 미국에도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처럼 그래도 미국 경제는 잘 간다. 다만 중국 경제가 리스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주에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지금 옐런이 계속 지금 중국 경제를 보면서 좀 착잡할 겁니다. 우리도 중국 경제에 뭐 수출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위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걸 네. 계속해서 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우디, 싱가포르 국부펀드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손을 뗀 중국 주식을 줍줍 하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네. 포스트 어제 보도입니다. 네. 13F 보고서라는 게 있죠.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1억 달러 이상 자산 운영하는 기관 투자들한테 이제 의무적으로 포트폴리오 보고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사우디하고 싱가포르 주요 국부 펀드들이 지난 2분기에 미국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내놓은 중국 주식을 뭐 대거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 뭐 알리바바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데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주식 보유를 뭐 지난 2분기 한 40% 이상 늘린 걸로 돼 있고요.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색도 네. 징동닷컴, 베이징 같은 지분을 많이 늘렸습니다. 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이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최근에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중국 주식을 많이 처분한 거하고 상당히 대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마이클 버리 빅쇼트 실제 주인공이 그 헤지펀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도 지난 2분기에 알리바바하고 징동닷컴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네. 뭐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그리고 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다 이런 그렇죠. 흐름을 좀 보였네요. 예, 뭐 그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뭐 그 중국 주식의 한 3분의 1 정도를 팔아치운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대조를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월가 쪽하고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의 그 부양책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최근에 부동산 위기 같은 것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많은 그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중국 쪽에 좋은 면을 보려고 애쓰지만 조만간 반전은 어렵다고 보는 반면에 사우디하고 싱가포르는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도 경제 얘기인데 아르헨티나 얘기입니다. 기준금리를 깜짝 놀랐어요. 세 자릿수까지. 그저께 네. 무려 21%포인트, 저는 여기 21%로 인상한 줄 알았더니 그만큼 그러니까요. 올려서 지금 보니까 118%입니다. 기준금리가. 네. 뭐 대단합니다. 지금 뭐 인상폭도 2002년에 22%포인트 올리고 나서 가장 큰 폭인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환율 기대치 조정하고 그다음 고정시키고 외환 보유 압박 완화 그다음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 투자 수익 같은 걸 이제 다목적으로 겨냥을 한 것 같은데 글쎄 예.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 그 공식 환율이 달러당 한 365 페소로 올라갔는데 실제 네. 시장에서는요 벌써 700페소가 넘습니다. 물가도 못 잡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네. 기준금리가 118%라는 이 경제의 흐름이. 오는 10월 대선이 네. 있는데 네. 그 전초전 성격 비슷한 일요일에 그 예비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뭐 이런 이 극우 인사가 지금 깜짝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르헨티나 그 정부가 상당히 지금 당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경제를 어쨌든 잡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고 싶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경제장관이 지금 여권 대선 후보인데 지금 뭐 이렇게 막 그냥 금리를 깜짝 뭐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은 솔직히 뭐 어떤 대책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떼강도가 그렇게 난리라고요. 네, 미국 언론 보도인데 그저께 로스앤젤레스 서쪽에 네. 있는 그 웨스트필드의 그 토판가 쇼핑몰 여기가 이제 노드스트롬 이건 고급 백화점이죠. 뭐 아주 뭐 한 50명 그 영상이 다 나왔는데 막 들어와서 막 명품샵 막 유리창 그러게요. 깨고 막 집어가고 차 타고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LA 시장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데 글쎄요 참 이게
이게 지금 거기만이 아닙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도 지난달 30일에 그 관광명소 그 전철역 주변에서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뭐 막 상점 납탈하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5월 말에는요, 시카고 도심의 그 제임스 톰슨 센터, 여기는 아주 도심 핵심 명소거든요. 이 안에 있는 우체국에 또 한 20여 명이 난입해가지고 막 부시고 했는데, 이 수표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우편부가 이제 우체통을 다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는데, 그것도 훔쳐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개인 수표를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하는 이런 상태까지도 되는 모양인데, 미국이 참 이렇게 때강도가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죠. 불안한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참 이렇게. 네. 우리는 아직은 이런 건 없습니다. 참. 네. 때강도 얘기까지 오늘 뉴스도 좀 많았는데 요약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